여행을 잘 갔다 오셨어요? 아, 네. 그 차가 캠핑카 그게 빌리신 거예요? 만들었어요, 서정훈 씨. 술통 같은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 그거요? 아니 제가 그걸 여주에서 봤거든요. 그 여주에서 만들었어요. 여주에서 보고 사진 올라왔길래 아, 그럼 그때 여주 가셨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네네. 캠핑카가 이렇게 왜 술통 엎어놓은 것처럼 옛날 이렇게 나무 그죠? 네네. 나무를 이렇게 목통 같은 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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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돼 이걸 있더라고요.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그 안에 세 분이 다 주무세요? 네, 오, 네, 와. 냉장고 뭐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졌어요. 아니 그 우리 저 남편분이 손재주가 있으신 거죠, 그게. 그죠?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서요. 나는 손재주 없으면 예, 저는 뭐 입만 살아있어. 손재주가 없어갖고. 잘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입 중요한 나가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하시는 거. 뭐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은 손으로 살고 예. 목사님은 또 저는 그래서 부려먹어요. 시켜요. 제 교회에서도 시골 교회가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뭐 수리되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아주 그 맥가이버세요. 그냥 말만 하면은 딱 돼 있어요. 처음에 와서 놀란 게 이제 처음에 시골이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여기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제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지 마, 시골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그때는 코로나 마지막이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니까 영상과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가자, 교회가.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앞쪽이. 그래서 이 조명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보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둡네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딱 달아놓으신 거야. 그냥 오후에 그냥 바로 달아놓으시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분이 다 하세요. 저는 형광등도 못 갈아요. 우리 아내가 형광등 가려고 그러면은 막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들이 막 심지어는 우리 결국 아내가 갈아요. 내가 그럼 목사님 옛날 사람도 아니고 요새 형광등은 누가 달아요? 형광등이요? 네. 형광등 다 달죠. 달아요. 다 모든 뭐 집에 이렇게 다 깜빡깜빡 아니 요새 누가 형광등 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새? 등을 말씀하시죠. 그런 거. 아니 우리 아니 교회 형광등에 이런 거 아니고 네. 이렇게 안으로 된 게 아니고 형광등으로 돼 있어요. 형광등도 돼 있죠. 예. 그래서 형광등도 이제 뭐 변천사가 있죠. 전기세 안 들어가고 밝은 거 뭐 LED 예 그런 거. 예. 자 오늘 이제 12강입니다. 기억과 이야기. 예,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보고 오시면 좋은데 숙제는 이제 끝나고 보세요. 예, 네. 그냥 줄거리 보셔도 되고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두 남녀가 이제 건축학 개론 시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는 음대인데 이제 한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데 오해를 한 거야. 이제 남자를 이 여자애를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선배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이제 이 여자는 아닌데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만나서 그때 우리 서로 첫사랑이었구나 서로 사랑했구나.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미 이제 이혼했고 이 남자애는 이제 결혼할 대상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어질 것 같다가 아니지고 이 평행선을 이렇게 평행선을 자기 사람들의 그 이렇게 감수성을 막 이래.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그때 너 나를 좋아했니? 근데 이제 그 기억을 이제 현재에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가 내가 기억하는 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우리 예전에 한번 했죠. 기억도 과거도 지금이 조금 긍정적이면 지금의 프리즘으로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되게 힘들었던 시절도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됐어. 그래서 그 힘든 시절이 나를 성장시켰어. 근데 지금이 더 힘들면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 기억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추억들은 전부 다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 기억을 우리가 편집한다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그 기억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릇이 있으니 그게 바로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올랐어. 여기 옛날에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도 들지만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세계사 소설 중에 제일 어려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거기도 이제 마들렌이라고 하는 그거를 딱 찍어 보고 딱 그 맛을 보고 옛날 그 이제 맛 보는 거죠. 옛날의 모든 추억이 싹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나눔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또는 뭐 과거, 뭐 어린 시절에 해도 아주 어린 시절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과거에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 또 이것도 가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냥 떠오르는 장면. 뭐 그게 어머니 목소리가 될 수 있고 학교 운동장일 수도 있고 시골집 마당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 모든 기억. 그게 이제 오감을 동원해서 나오는 그 기억들. 저는 그 오감, 즉 그 촉감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갖고 그 차가운 손으로 제 이마를 이렇게 할머니 잡거든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 손주 주의종 돼야지 주의종 되게.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에는 그 짜증 났죠. 왜 졸려 죽겠는데 잠들어 있는데 그걸 자꾸 하는. 근데 나중에는 그 이제 할머니가 이제 기도했던 저를 놓고 새벽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제가 같이 잤거든요. 기도했다.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왜 같이 잤냐? 거기는 간식이 풍성해. 예, 거기 먹을 게 풍성해. 왜냐면 이제 집안 어른이니까 먹을 거 갖다 주시는데 이분들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왜 받아? 손자가 있으니까 손주 주려고 이렇게 거기 가면 엿도 있고 조청도 있고 단 거는 다 있는 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할머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갈까요? 네, 과거의 추억 중. 어렸을 때 제일 떠오르는 기억은 제가 이제 충북 보은이라는 거기에 보은이요. 네. 20살 때 보은이 태어났는데 이제 7살 그 끝날 때쯤 서울에 이제 학교 들어간다고 서울로 이사를 오는데요. 이제 영동이라든지 충청도 말로. 영동이. 예. 영동역에서 난생처 기차를 타고 그때 뭐 비둘기 오나 그런 거겠죠. 그런 거 타고 서울에 올라올 때 그 어떤 그 기차 안의 그 기억. 그거가 첫 여행이면서 그건 그게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커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다. 첫사랑이겠죠. 첫사랑. 건축 결혼해서 나와서 첫사랑이겠죠. 지금 그분이 첫사랑입니까? 지금 집에 계시는 첫사랑.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코멘트라고. 저는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요. 노코멘트면 아닌 거예요. 아닐 거겠죠. 그러시구나. 네, 또 어떨까요? 저는 그 옛날 일 중에서 생각나는 게 그 대학교 시험을 쳤다가 네. 그 1차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원하는 과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다른 과를 했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과를 썼다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아버님이 그때 이제 그 원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산이죠. 네. 거기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계셨는데 그 지금도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 만나러 가니까 아버지가 등 두들겨주면서 그 막걸리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과거로 돌아가면 그게 제일 큰 저한테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막걸리 드시면 아버지 생각나시겠네. 그렇죠. 막걸리 좋아합니다. 그 아버지가 원한 과는 뭐고 우리 저기 아버지가 이제 의대 보내셨고 의대. 저는 이제 상대. 네, 결국은 그래서 2차 상대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의대인은 3대 업종이잖아요. 의사는 우리가 보기에 선망의 대상이지 의사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제 제자 중에 의사들이 있거든요.
예, 걔는 이제 교회도 다니는데 주의를 못 지켜요. 왜냐면 의사를 그만둬야 돼. 진짜 내가 주의를 지키려면 의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렇게 되게 힘들더라고. 자,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그 가라로서 갔는데 결국은 뭐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대 잘 가셨어요. 의사 할지도 못해. 의사 부인만 좋다고. 아니, 저희 가족 중에 의사가 둘이 있어요. 네, 둘이 부인은 있는데. 정말 네. 부인 그렇죠. 근데 부인은 왜 좋을까? 여유 있어요. 오는 여유가 아니, 있으면 남편이 몰라도 남편이 건드리지 않죠. 맞아요. 자기 시간 여유가 그런지 먹을 수 있지. 예술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고 그럴 아유. 텐데. 우리 좋죠. 이제 가까이 안 있는 게 처제가 이제 의사 부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걔가 이제 이게 딱 어깨 이게 딱 올라오더라고. 그렇구나. 남편 의사고, 야 우리도 사자야, 우리 목사야. 그러는데. 의사 위에 목사가 있는 네네.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또 이쪽 저요? 예. 저는 어머니가 떠올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그 해금강에서 배를 타다가 두 분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배가 스파이크 현상을 일으키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여행하셨다가? 네네. 마을이 함께 38명이 한날 한시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 배 타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나 따뜻했던 모습들이 기억나고 어렸을 때 저희 집 골목길을 쭉 들어가면 한옥이 있는 집인데 어렸을 때 바닷속에 100점 맞았다 그러면서 막 엄마 하고 그 골목길을 막 쫓아가 뛰어갔던 기억들 또 이제 어머니 막 그 옛날에는 이런 확독 같은 일 돌에다 막 고추를 가르고 마늘 생강 갈아서 밥 넣어가지고 김치를 담그셨어요. 전라도에는 그럼 막 한 김치를 저희 가족들 입에다 다 넣어주세요. 뭐 음식을 만드시면 저희 어머니는 막 입에다가 우리 참새들처럼 입을 쭉 벌리고 있으면 좀 이렇게 넣어요.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저희 애들 쫙 불러 야 그러고 다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장모님도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 홍어를 잘 안 먹어. 냄새가 나갖고 홍어를 가져오면 막 묻힌 다음에 내가 멍하기 때문에 자네 입 좀 벌려 보게. 네. 아니야. 그냥 쑥 집어넣어버려. 그냥 쑥 집어넣어. 근데 뱉을 수도 없잖아. 그래. 근데 이제 그 순간 느끼는 그 장모님의 사랑. 그게 느껴지죠. 음식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 뭐 음식을 만들면 뭘 하면 바리바리해서 이웃집에 어머니가 돌리라고 이렇게 음식을 그 이웃에 돌리고 막 이런 그 어머니 그 모습 그 목소리 막 이런 게 너무 생각나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네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완주에 그 아원이라는 고택을 갔는데 그 고택이 한 270년 전에 한옥을 다른데 경남 진주에서 해가지고 완주로 분해해가지고 와서 지었대요 한옥이. 근데 그 공간에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그 공간에 있으니까 저희 집이 맞아요. 똑같았거든요. 그 한옥이었거든요. 대청마루가 있고 거기 차 마시는 공간이 있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쵸.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공간이. 다 모든 것이. 완주가 어디예요? 전주 옆에 전주 있어요. 전주. 근데 또 처음 들어보네. 완주. 모르겠잖아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완주 옛날 완산. 익산이라고 원주 했는데 고택인데 money 좀 비싸요. 저희 딸이 이제 제 생일이라고 이제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생일 같이 한옥 그 일어나야 호텔이 비싸요. 한옥 맞아요. 호텔이. 하루가 좀 비싸요. 100만 원 안 되는데. 네. 그래요? 50만 원 넘는 거. 하면 네. 제가 한 채 다 빌렸는데 아니 이거 얼마나 이러니 했더니 좀 줬어요. 그 딸. 넘어가죠. 근데 그걸 다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딱 아. 들어가자마자 갤러리가 딱 있으면서 음향이 그냥 막 그 산속에 음향이 바다와 함께 뭐 음향이 쫙 흘러 퍼지고 그 앞에는 종남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맞은편에는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 옛날 집에서 그 대나무 숲이 있는 그곳에서 너무 아름답서 내가 정말 여기 대단하다. 하루 생활하는 제가 한 50년은 그 집에 산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른 시인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감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 집을 옮긴 그 설계자 그분에게 그런데요. 이 당신은 이 땅에다가 시를 쓰신 분이고 진짜 그 정도로 그 건물 자체랑 이런 게 너무 아름답고 그 공간이 그 옛 기억을 다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조금 기회가 되시면 전주 옆에 아원 거기 뭐 진안, 부안, 내소사 거기 엄청 좋은 데 많더라고요. 거기 주변에. 네. 거기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뭐이 얘기에다가 막 휩쓸려져 있는데 하여간 어머니의 기억, 그 공간의 기억, 옛날 집의 기억 그런 것들이 그 어저께 제가 읽은 책이 김금희 작가가 쓴 첫 여름 완주. 이 사람이 완주에서 자기가 이제 이 사람 작가잖아요. 작가가 이제 완주 한 달 살기를 했나 봐요. 네, 완전 좋죠. 네, 그래서 거기 옥수수도 먹고 네. 뭐 이래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 와서 그 추억에 뭐 그런 얘기해서 그래서 완주. 네, 전주 옆에 완주 거기요. 그 저희 외가는 경상도 쪽이에요. 저희 처가는 또 전라도 쪽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어떻게 경상도가 전라도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인사하러 갔어요. 그 전라도 쪽에. 경상도는 막 고속도로 빵빵 뚫려 있잖아요. 고속도로 잘 발전돼 있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와, 영호남이 이렇게 속도가 발전. 지금 모르지만 한 벌써 결혼한 지 20 몇 년, 23년, 4년 됐으니까 25, 6년 전에.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자연은. 아름다워요. 자연은 정말 저 경상도 다 산이잖아. 산이면 바다 이런데 평양 거기 그냥 쫙 그래서 낮은 산 도로는 별로 안 좋은데 고속도로가 무슨 국도인 줄 알았어요? 이 고속도로라는 거야. 국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광주 쪽으로 탁 내려가는데 정말 그 풍광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실. 그런 풍광 거죠. 좋고 음식 맛 좋고 인심 맞아, 좋고 맞아. 네. 뭐 반찬이 장난이 아니고 반찬이 이렇게. 상다리 부러집니다. 네, 또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맨날 뭐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특별히 기억의 공간 옛날에 딱 이런 공간, 이런 기억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까요? 공간을 통해 느끼는 기억. 제가 생활을 해도 개미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맨날 거기서 거기에 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입을 떨지 않게 사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맨날 조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냥 제가 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지만 아주 못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는 어디서 사셨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아. 부모님은 그때는 이렇게 38선이 갈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 가실 줄 모르고 그렇지. 잠깐이면 이제 맞아, 잠깐만 내려갔다가 있으면 다시 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뭐 이거 갈 줄 알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려오셨대요. 정말 음. 이북에서 남의 땅 안 밟을 정도로 그렇게 뭐 모든 면에 할아버지도 뭐 그 장로님이면서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재산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하나도 다 놓고 조금 있으면 올라가겠지 하고 맨몸만 내려오셨대요. 속된 말로 지주셨네. 예. 지주.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님이 유학 가시고 이럴 정도였으면 엄청 거기 있었으면 못 살아났죠. 죽었을 수도 그런 사람. 그렇죠. 부주한데. 수도 있어요. 예. 음. 근데 어쨌든 또 아버님이 이제 유학을 하셨으니까 영어를 또 잘하셔가지고 38선이 갈렸는데도 미군들이 이제 통역을. 많이 이렇게 점령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도 여기서 생활이 되게 괜찮게 또 생활을 그쵸, 그쵸. 했어요.
분정에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빠들이 하는 얘기 제가 계속 주워 들은 거지. 그때 뭐 5살이었어 그때. 저는 이제 등이요. 글쎄 거의 기억 내 생각의 기억은 없고 들은 얘기예요. 오빠들이 하는 얘기. 아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하신 얘기도 있고. 근데 기억이 없는 걸 얘기하니까 안 돼. 기억이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죠. 그때 당시 되게 어려워서 우리 뭐 선배님들 보고 뭐 보면 밥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 10년 선배만 해도 나 남의 집 가서 식당에서 일을 주고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고생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며느리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버님은 이게 외국 그 생활에 물들으셔서 그런 생활을 원하시지도 않고 딱 그렇게 분가하고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서운하더라 그때 당시에 올케가 아버님을 안 모시는 게. 그게 되게 서운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서운함은 가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내색은 안 하죠. 내색은 안 하는데 되게 서운하고 다들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형제들의 그 우애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동생 챙기고 뭐 그냥 우리 오라버니가 군 장교였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나올 때마다 동생 뭐 챙기느라고 집안 챙기고 막 이랬는데 싹 없어지는 동시에 뭐 또 멀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와. 멀어지는 거. 멀어지기까지는 하는데 그래도 무슨 행사나 그냥 막 같이 뭐 해야지.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면 좋죠. 근데 지키기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왔고 제 자신이 얘기는 뭐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 공간.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떠세요? 어떤 공간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시골집이 충남 청양인데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셨는데 80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는 공간이 그대로 변함없이 조금만 이제 신축으로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그 상태 유지해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 고향 가더라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좀 워낙 많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하고 우리까지 같이 컸거든요. 언니하고 막내 삼촌하고 6살 차이예요. 같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셨고 그러니까 항상 상을 2개 차려가지고 겨울에 중간에 화롯불로 해서 김치찌개 해먹던 기억이 많거든요. 항상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기본 10명이 밥 먹어야 되는 거니까. 상상이 되는. 예. 시끌벅적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항상 기억이 나요. 조용한 날이 없어요. 애들 떠들어대지 어른들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커서도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 7남매, 외갓집도 7남매. 그리고 특히 저희 본가는 우리 어머니 말에 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진조 할아버지, 진조 할머니 살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시고 엄마, 아빠 있고 고모 5명 있고 물론 저희가 공장을 하긴 했지만 또 집도 이제 뭐 엄청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한 끼가 다른 집 막 한 일주일치 막 이런 식으로 일꾼들도 한 60명 되고 하니까 네 하여튼 여자들은 다 그 밥 해내는 노동력 그런 또 외갓집에도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저도 이제 외갓집에 생각하면은 외가가 그 속된 말 전방
옛날에 유일한 거기. 그 전주시 집성촌이었는데 유일한 전빵집이야. 거기에서는 예, 거기에 그 외할머니가 그거 이제 하고 이제 뭐 거기 가면은 근데 이제 이 외손주가 왔잖아요. 그 제가 별명이 황태자. 거기가 마랑리인데 마랑리의 황태자. 그러니까 이제 이종 사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저 새끼 마랑리의 황태자 온다. 저 재수는 없는 놈 온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장녀인데 할머니가 시집을 보낼 때 보니까 이제 본듯하고 여기도 이제 부잣집이니까 그 부잣집인 줄 알고 보냈더니 가서 보냈더니 뭐 겉만 헐만 그냥 응? 부잣집이고 뭐 우리 딸 고생시킨다. 그러니까 맨날 밥해 대고 막 하니까 그 딸 고생시키더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저만 오면은 이제 거기 이제 뭐 다 먹는 그래서 저는 다 먹으라면 또 이게 또 골라 먹게 되더라고요. 지포가 한 박스가 있더라고. 지포를 부어서 엄청 먹었어요. 난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종 사촌 형이 그 친손자죠. 그걸 하나 딱 건드렸다 난리 났어요. 네가 뭔데 이거를 갖다가 파는 걸 왜 건드리냐고 그랬더니 왜 차별을 대우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복희거든요. 복희 아들이야. 복희 아들. 내 가슴에 넣은 복희 아들. 그 우리 엄마 보면 우리 외할머니 보고 우시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황태자가 됐죠. 그 마랑리라는 데가 꼬치째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째를 넘어가야 돼요.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외갓집 산판하고 그러셨는데 그 제가 오면은 데리러 오는 거야. 꼬치 겨울에도 그 산판 차는 그 산을 넘어오더라고요. 겨울에도 그 산을 넘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런 산에 대한 기억, 외가의 공간에 대한 기억. 아까 이제 화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제 저희는 그 왜 뭐죠? 매주 끓이는 거 뭐죠? 그거 뭐라? 청국장. 청국장 다 끓여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이제 인생을 기억할 때 거기 보면 이제 그러나 인간은 그 밑줄 보이죠? 단순히 사건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건에 항상 뭘 합니까? 우리는 어떤 기억에 사건에 뭘 합니까? 의미를 항상 부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의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가난을 경험해 어떤 사람은 평생 원망 속에 살고 어떤 이는 그 가난을 통해 얻은 성실함과 절제를 인생의 자산으로 삼습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어떤 이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떤 이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뭐한다? 해석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해석하냐? 왜냐하면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성장하거나 이 해석에 따라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해석을 의미 부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기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억의 동물이다.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의 정체성을 기억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인 이유는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날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절망적이에요. 왜 이제 우리가 그 치매를 걸리면 그죠? 예.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데 어떤 누구를 보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또 기억이 돌아와. 그죠? 그런 경험이 많죠.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고 직업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양평에 살고요. 교사 생활했고요. 저는 새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기억은 사실보다, 팩트보다 강하다. 이겁니다. 우리 역사학자 이제 우리가 이에치카를 생각하면 뭐냐면 이제 과거와 현재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고 대안이다 이렇게
또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개인의 역사, 개개인의 역사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녹화기가 아닙니다. 기억은 편집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의미를 붙여 저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실보다 해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디서 부모님께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처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혼남 속에 담긴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책에 이제 구승회라는 사람이 이제 건축과 인간의 삶 그리고 공간에 새겨진 기억을 연구해온 인문학자인데 건축물을 단순한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건물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시간과 감정을 읽어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입구에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집이 이제 길이 이렇게 있고 길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서 집이 이제 이렇게 뭘까 좀 옛날에 이제 좀 추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폭운이 담겨 있는 아늑한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약간 분지처럼 그런 곳이 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고 예를 옛날에는 또 집 앞에 여기 마당이 있고 마당도 넓고 뒤에 또 뒤안이라 그러죠. 뒤안도 넓고 여기 이제 여기에 한 칸이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동물들 길렀던 데 같아요. 뭐 염소, 뭐 돼지. 돼지는 안 안 길렀어요. 저희 돼지 길렀어요. 염소 길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창고가 할아버지 작업실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수도 하셨거든요. 옛날에 그 새끼 꼬는 기계 알죠? 이렇게 누르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새끼를 꼬는 기계가 있어요. 그때 새끼 꼬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한 테라씩 해가고 팔더라고. 그때 그게 한 100원, 200원 했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용돈 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노끈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새끼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하라고. 용돈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의 그 에마, 짐발이 자전거 있었죠. 그거 타다가 막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 입구에 뭐 하나를 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걔가 아니야. 걔가 아닌데 시커멓게 생겼어. 그 저놈이 뭘까?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가야 되는데 걔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뒤로도 들어가 이쪽으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니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빨리 내려오라고 무섭다 그랬더니 괜찮다 보니까 돼지를 거기다 이렇게 묶어놓은 개처럼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그 돼지가 없어졌어요. 기른 기억은 없어요. 싹 사라졌더라고. 입으로 들어갔지.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공간이. 근데 지금 가면 지금 충북 단양인데 여기 주변에 가면 막 그 좋은 집들 막 별장들 엄청 지어놨어요. 아직 이 집은 사라지지 않았을 때가 막 사진도 찍어놓고 막 그랬는데 그 안을 못 들어보지. 남의 집이니까. 다른 사람이 샀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참 집이 크고 이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정말 차가 이거 왜 이렇게 옛날에 컸는데 이거 작지? 막 그죠? 그런 이제 내가 컸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공간으로 이제 저장하는 거죠. 자, 이 건축학 개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건축학 개론과 기억 2부의 이제 셋째 줄에 보면 단순히 영화 해설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기억이 공간을 만나 어떻게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탐구하는 책입니다. 왜 우리는 건축학 개론에 울었을까? 영화 건축학 개론이 개봉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나는 울진 않았는데 사실 이야기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첫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청춘을 떠올렸습니다. 잊고 살았던 골목길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화가 보여준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아, 나도 첫사랑이 있었던 거야. 그 첫사랑을 나도 생각하면서 그 이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아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내가 첫사랑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7번째죠. 7번째 교제하다가 내가 많은 연습과 많은 훈련과 많은 노력에 의해서 최고의 보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그 첫사랑이 있는 곳이 이제 장소가 있어요. 청주. 저에게 청주하면 아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주에 보면 옛날에 그 모래시계에 최민수가 오토바이 타고 딱 하고 막 그 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플라타누스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쫙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이 관광지가 돼갖고 쫙 가면서 거기 이렇게 쭉 입구로 청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뭐냐면 거기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쫙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있는 거지. 옛날의 기억. 옛날에 우리 옆집의 누나는 이제 나보다 한 살 많은 한 학년 난 누나인데 누나를 옛날에 이렇게 누나니까 되게 잘해주니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어린 시골 어렸을 때 우리 그 누나가 그래도 제일 이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 대학생이 됐는데 그 누님은 그때 대학생인지 아니면 뭐 공장에 다니는지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고향에 우리 이제 고향에 갈 일이 없어 나는. 왜? 다 이사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보자 딱 갔는데 이제 그 누나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그 누나를 딱 봤는데 왜 이렇게 안 이뻐? 그 느낌 아시죠? 뭐야? 내 여자친구가 100배 더 이쁘네? 뭐 이런 그런 기분. 옛날엔 이뻤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옛날에 시골에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과 이제 커서 대학교 다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이제 눈이 이제 타락한 거지. 그렇죠. 그때는 나한테 잘해준 게 중요하지 그 사람 못생겨서 잘생긴 기억이 없어요. 그렇구나. 나한테 잘해줬으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은 내가 못생긴 거예요. 그 미의 기준이 전혀 그게 있더라고요. 외모가 아니었고 나한테 어떻게 대해줬냐. 잘해준 사람은 이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집에는 누나가 있었고 앞집에는 그 동갑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네. 누나가 더 근데 애들이 자꾸만 얘랑 나랑 엮는 거예요. 동갑자리하고 동갑이랑. 그래서 여기라고 막 이러면서 이 누나. 근데 이제 이 누나가 제가 1년 동안 피부병을 앓았어요. 할머니가 막 베르벨 민간요법을 다 쓴 걸 제가 기억해. 막 이렇게 왜 그 집 태운 그 연기를 피부에 씌우면 피부 괜찮아지더라고. 애를 빨가맣게 하고 이러고 막 하는 건데 무섭다고 봐.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영주 기독교병원이라는 데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있더라고. 외국인들이 첫면에 초등학생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외국인을 딱 봤을 때 무서운 괴물 같은 거야. 그치. 막 싫다고 막 떼쓰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항상 제 연고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한번 피부를 싹 벗겨내니까 그 다음부터 피부는 이제 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아니면 그 뭐죠? 방에 항상 있는 거 혼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책을 좀 많이 보고, 그때 인간은 왜 사는가? 죽음이란 뭔가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요? 2학년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부르는 거야 밖에서. 학교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갖고 왔다. 그래서 부르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쓰러진 거죠. 왜? 그 직사광선을 오랜만에 너무 햇빛 쐬니까 그 핑 돌아갖고 쓰러져갖고 다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누나가 이제 오해를 받았지. 애를 불러내갖고 애가 쓰러졌다고 막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내가 그런 거 안 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편집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억은 그렇게 그러니까 좋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나가 나한테 못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억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앞집에 있는 집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예, 그 여자애는 그냥 오줌 싸는 거까지 다 봤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 집이 좀 높고 거기 좀 돈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 낮는 집인 거야 이렇게. 거기 집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얘네 집이 형제가 많아. 형제가 많다면 화장실이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뒤안에서 걔네 뒤안이 담이 있고 바로 보이거든. 거기서 여기 저거 좀 썼다. 그런 게 그렇게 이제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볼 거 다 봤어 쟤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신비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이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아들이 고등학생이더라고. 그 앞집에 있는 이제 대학교 간다고 제가 그때 강남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을 텐데 연락이 왔더라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따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죠 친구. 근데 정말 거기도 아주 잘 이렇게 살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억들이 우리의 기억들이 편집되고 해석돼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공간에 가면 확 들어오는 그 공. 그래서 공간은 기억을 갖고 있어. 그래서 기억이. 예. 그래서 공간은 기억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좀 별론데 옛날에 인기 있던 모든 드라마가 뭐였어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1988. 그죠? 응답하라 1984.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었지. 옛날에 CD 있었지. 그죠? 여러분 옛날 제품 중에 딱 기억나는 제품들 있죠? 뭐 있어요? 옛날 거 중에. 저는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예. 그 테이프가 저 공부에 되게 많이 도움을 줬어요. 카세트 테이프. 예, 그 테이프 영어 막 이렇게 아버지가 그 영어 그거를 파는 영어 공부하라고 딱 사줬어요. 이거 봐라. 근데 맨날 이제 1번만 막 계속 듣죠. 2번을 안 나오고 1번만 계속 듣는 거야. 그 1번. 그때 강수연이 그 모델이었어요. 모델. 지금 생각해 강수연이 그 모델이었고 그리고 꽤 비쌌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 60만 원인가? 근데 아버지가 큰 맘 먹고 이거 사서 공부해라. 그런데 맨날 아빠 그리고 이제 CD 이제 시험 공부할 때 항상 들었던 음악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봐. 그게 바로 뭐냐면 행진 하는 거, 예, 전인권의 행진 하는 거야, 뭐 이런 노래 맨날 듣고, 예, 그래서 딱 기억을 공간을 통해 소리를 통해 감각을 통해 오감이 쫙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떻게 옛날 생각하면 사람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추억에 젖고, 근데 그게 또 뭐가 돼? 그게 사실 사람을 정화시켜, 그리고 그게 회복시켜. 그러니까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이랬었지. 그죠? 그 순수성이 다시 이 공간 기억을 통해서 공간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결혼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건축과 결혼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그 세월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사랑 얘기했고요. 결국 영화가 보여준 것은 마지막에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사람들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본 것입니다. 자, 공간은 기억을 저장한다. 장소는 시간을 품는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 살던 동네에 다시 찾아갔을 때 갑자기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오르죠? 경험, 학교 운동장에 보는 순간 친구 얼굴이 떠오르는 경험, 오래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젊은 시절 예배드리는 모습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공간은 기억을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있죠. 홍차의 역시 마들렌 과자를 먹다가 어린 시절 전체가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CD죠. 냄새 하나, 골목 하나, 노래 한 곡, 사진 한 장, 이 모든 것이 기억의 열쇠가 됩니다. 구승회는 이 건축을 통해 이것을 설명합니다.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시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루에서 여름날 잠을 잤던 기억이 나십니까? 네, 모기장 해놓고. 마루. 네, 마루에서. 모기장을 왜 해요? 낮에. 시원하긴 낮에는 안 하지만. 낮에. 난 낮잠. 낮잠. 밤에 자는 거 말고 낮잠. 마루에서. 누워 있다가 예. 구름을 보면 막 구름 모양. 그쵸. 가지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마루에 딱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같이 있다가 난 졸리게 잔 거죠. 어른들 다 일하러 갔잖아요. 네. 아무도 없어. 그때 오는 그 뭐 혼자 있는 그 고독감 막
막 왜 아무도 없지? 왜 우리 집이 시끌벅적했는데 아무도 없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 내서 울면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누워서 왜 아무도 없어? 하고 눈물을 찔찔찔 흘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내 고모가 와갖고 이제 뭐 안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저도 이제 여름 생각하면은 매미 소리, 옥수수, 수박, 맞아요. 그죠? 참외,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얼음에 탄 미숫가루.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얼음에 이렇게 미숫가루 넣어갖고 이렇게 먹으면은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들. 네. 자,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내 인생의 작가는 누구인가? 심리학 댄 맥아담스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 형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작가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실패도 어떤 사람은 나는 끝났다라고 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씁니다. 같은 병도, 같은 상처도, 같은 이별도 어떤 이야기에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모전에 응모한 책이 정채봉 동화에 정채봉 동화에 제가 이제 그 돈에 혹해갖고 1등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동화를 이제 한 A4로 한 50장 정도 동화를 썼는데 제목이 유령우체국입니다. 유령우체국.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할머니랑 너무 같이 살았어요. 너무 할머니가 보고 싶어. 제 얘기겠죠. 작가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엄마보다 더 할머니랑 이제 큰 고모.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고 싶은데 어느 날 할머니가 늘 갔던 그 언덕 위에 우체국통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옆에 보니까 우체국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우체국에 비만 오면 그 옆에 그 우체국통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그 할아버지 비만 오면 그래서 할아버지 비 올 때만 와요. 그랬더니 다 이제 사연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설정 어떻게 했냐면 이 우체국 빨간 우체국은 그리운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거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기다림에 응축한 생명체, 기다림의 자세. 그리고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이 고양이는 그리움의 응결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중에 거기 재개발자. 그러면 얘가 뭐 재개발된다고 막 난리 났다고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래.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기억이 그래. 남아있어. 예. 이거는 그리운 사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걷었어. 물론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팽목항에도 있단다. 팽목항이 어딘지 아시죠? 네. 세월호하고 세월호.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거나 예. 기억의 공간. 네, 기억의 공간. 누군가 그리워하면은 항상 여기 연결해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는 게 그 할아버지의 매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유령우체국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그립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 너무 그리운 사람이 보여. 그래서 이제 거기다 아이들이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 아래 뭐 이런 설정 여러 설정이 있는데 팽목항에도 있고 이태원의 어떤 골목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참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참사를 당한 사람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해소가 되지 않는가. 뭐로 남아 있냐? 그 기억은 상처와 트라우마. 아픔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 사실은 이태원에 우리 딸도 갈 뻔했어요. 재수 안 했으면. 그래서 재수할 때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재수해서 감사한 거야. 왜냐면 이태원에 우리 딸이 놀던 데,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애들이 어렸을 때 살던 데가 명동이에요. 거기서 걸어서 가면 이태원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이태원에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태원에 그런 시즌에 가는데 그때가 가을에 순이 얼마 안 남았잖아. 재수하느라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다행이다. 재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평생 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처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제주 비행기 참사했죠. 네. 그 비행기 어떤 사람은 평생 비행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 이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계속 상처로 남아 있고 계속 앞으로 남아 있어서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을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을 다시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리프레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나옵니다. 예, 상담하기 이것을 재해석이라고 하면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있어요. 과거를 바라보는 틀을 바꾸는 겁니다. 자, 요셉이라는 성경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들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겠어요. 네. 얘가 맨날 자랑하거든. 아버지가 채색옷을 사줬다. 그러니까 편애한 거야. 요셉이 너무 늙은 나이, 아니 야곱이 너무 늙은 나이 얻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편애하니까 형들이 뭐야? 안 되겠네. 혈등이 여러 명이 되거든요. 이거 안 되겠네. 얘가 도시락 싸들고 나갔더니 거기가 그냥 죽여버리자. 응? 그랬더니 죽이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뭐요? 상인들한테 팔아버려. 형들이 노예로 팔아. 그래서 맨날 감옥에도 가고 어디 가. 나중에 뭐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 네. 잘 됐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얼추 철저히 원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굶주리고 기근이 와갖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왔어.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정치를 잘해서 여기는 그 굶주림을 이겨냈어. 왜냐면 이 지혜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형들이 왔어. 원수가 왔네. 원수는 외나무 아래서 만났네. 죽어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미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이미 미리 여기 보내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의 과정, 요셉의 삶의 과정. 그 요셉은 왜 나중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신앙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님과 함께 이런 거지만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예를 들어 형들이나 자기를 모함했던 그 애굽의 신하들이나 이런 원수로 삼고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랬으면 절대 요셉이 될 수 없었겠죠.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훈련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게 있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뭐예요? 자,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좋게, 긍정적으로, 선하게 리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을지로에서 목회하다 여기 딱 왔을 때 유배 생활이구나. 나 유배 왔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자, 처음에 이제 몇 번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여기를 가냐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와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신세 한탄하다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그렇게 인생 갈 거냐. 그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도 내가 할 일이 있겠지. 뭔가 해보자. 그래서 하루하루 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리프레이밍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는 이제 리프레이밍을 뭐로 했냐? 나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린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오늘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사실 이 인문학 강의도 이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 오전에도 뭘 제대로 못하고 오후에도 뭘 제대로 못해요. 이게 그물처럼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것도 이제 봉사하잖아요. 봉사를 원하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그래 이걸로 뭐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리프레이밍을 계속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걸로 바꾸는 거죠. 자, 좋은 이야기를 남기는 삶. 사람은 결국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죠? 사람은 역사를 남겨요. 자니시장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따뜻한 분입니다. 늘 우시셨어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재산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직함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정직한 사람, 따뜻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람을 살린 사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간 사건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는가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이야기, 어떤 이야기, 리프레이밍 하냐에 따라 그죠?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폭풍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무지개를 기억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외에도 우리가 우리 어떻게 리프레이밍 할 거냐, 그죠? 사람은 사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재해석해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주는 갈등 사회 살아가기, 마이클 샌더의 정의란 무엇인가? 다름을 견디는 힘, 민주주의가 기본이다. 예, 마이클 샌더 정의란 무엇인가? 오늘 갈등 사회, 네 편 아니면 내 편, 내 편 아니면 넌 죽어야 돼. 이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다양한 거를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다음 주 그 강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